아들아, 내 머리 좀 해다오. 머리 스타일을 4-5개 정도까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본인도 해 진짜? 야, 이거는 완전 느낌 확 다른 시 이거 괜찮은데? 이게 깔끔하다. 맞아요. 아니 내 머리 내가 알아서 할게. 데프콘 아니야? 나 우습게 봤어. 왜 안 어울릴 거라고 왔어? 아, 쌀쌀하지. 근데 이 시간에는 그리고 또 딴 게 아니고 이게 달님이 떠야지 우리 대리 형들이 이때가 피크 시간이에요. 예. 예. 지상렬의 대리운전 앱이 나왔잖아요. 예, 예. 홍보 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앱스토어에서 지상렬의 대리운전 요거 검색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다운받고 나중에 이용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마일리지가 이제 쌓인다 이거지. 아주 쉬워요. 1588의 천사. 앱으로도 되고 텔레폰으로도 되고. 세상이 좋아졌어. 지상렬의 대리운전. 아하, 천사를 찾아 사바. 지상렬의 이 대리운전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개인이 사용을 해도 기업 고객인 것처럼 VVIP로 모시니까. 검증된 기사들만 비교이 돼서 실제로 여성분들 성도가 엄청 높으니까 어허.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천사 대리운전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을 위한 인생의 안전 시트벨트죠. 오늘부터 대리운전은 지상렬의 천사.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대리계 알부민. 나는 인천 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 이분들이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와, 연예인 용안이네. 와. 그런 소리 많이 닮아요. 네. 안경 쓰면 영탁,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그렇네. 네. 아니, 뭐 하시는데, 가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발. 야, 예전에 이 패션도 소방차인데? 좋아하죠. 야, 소방차 형들 알아요? 알죠? 빠바빠빠빠. 이거 한번 해봐. 시작. 야, 춤은 잘 출 것 같은데 거의 각구목이네. 잘 추죠. 그래서요? 춤보다는 랩을 잘합니다. 랩 한번 보여줘. 자, 시작. Check this out. 나는 정사 수백 발 백중하는 명사 수구산 찌구 유명 가수 일치월장하며 성자중. 그래. 야. 일단은 믿을만하네. 네. 우리 래퍼하고 영탁하고 일단 탑시다. 그래 탑시다. 어디 가나 다 썰렁해. 가발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한 지가 한 얼마나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한 4-5년 정도 됐고요. 주력이 저희가 가발도 있고 일반 남자 맨즈 헤어도 있고 두피 문신이라는 데도 있는데 두피 문신. 네, 그 세 가지 사업을 한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피 문신도 되고 가발 관리도 되고 그렇죠. 머리 자르는 것도 되고. 그렇죠. 일반 미용실인데 거기에 이제 탈모를 더 전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탈모도 좀 이렇게 의논할 때도 많지도 않고 오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좋잖아. 그쵸. 맞춤 가발이 따로 있어요. 그 고객님한테 특화된 맞춤 가발. 머리 색부터 시작해서 뭐 고객님이 원하는 이런 스킨, 머리 길이 이런 거를 다 고객님이랑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발을 그냥 맞춤을 안 하고 있는 걸 사서 그냥 덮어 씌우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이미지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좀 더 컨설팅을 해줘서 맞춤 정장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발을 한번 맞추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요. 1년에서 뭐 진짜 오래 쓰시는 분들은 뭐 2-3년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130에서 150 사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발 그럼 한 피스에. 본인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뷰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너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맞죠? 남자분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미용실 가잖아요. 거의 그거랑 비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니 그러면 요즘에 진짜 이
머리 때문에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지만 네. 맞아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고객님 중에서 되게 어린 친구분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 되게 뭔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았어요. 아버지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탈모가 유전적으로 좀 왔는데 유전. 그리고 우리가 한창 어릴 때는 내가 막 꾸미고 싶고 그런 나이기도 하고 그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좋게 컨설팅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가발 스타일링을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관리를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미용실. 볼 때마다 이제 조금 애가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외형부터 시작해서 말투, 억양 이런 게 다 그냥 하나같이 다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어쨌든 되게 그냥 뭉클하죠. 뭔가 얘가 많이 변한다는 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가 좋아. 좋죠. 엄청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진짜 어쨌든 사람들의 약간 자신감이랑 자존감을 채워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방향이 탈모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예전에는 그 탈모라는 거를 숨기는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좀 떳떳해지자 이거죠. 근데 그거를 뭔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 우리가 옛날에 안경도 눈 나쁠 때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는 네. 안경을 쓰잖아? 결혼 상대에서 거의 안 돼. 근데 지금은 안경 보면 패션을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가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다. 이런 문화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가발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될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이제 매장 한번 이동하시면 지금 목적지 주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가서 직접 한번 봐야겠네. 좋습니다. 나도 아직 뭐 그렇게 진행은 안 됐는데 머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얇아졌으니까 미리 이렇게 네, 봐두는 것도 괜찮죠. 좋죠.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도 이제 머리가 좀 얇아졌거든. 썰물이 언제 밀려올지 모르니까 우리 정도 맞죠. 나이에는 그래도 미리 이제 예상해 놓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 나한테 지금 어울릴 만한 뭐 그 가발이가 있나? 그쵸? 네, 있어요. 그래요? 네, 얘는 청바지가 어울리네. 억지로 정장 입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얼굴인데 차은우 머리가 할 수 없듯이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나 들으라고 한다. 네? 차 안에서 딱따구리 좀 했더니 우리 동생들이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66년생입니다. 예? 66년생. 66. 그리고 아버지가? 69년생. 69년생. 아들아 내 머리 좀 해다오. 저희가 이제 그 네. 상렬 형님한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한 4-5개 정도까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야, 나 이거다! 라고 딱 해주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오케이. 우리 렛츠고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계시면 네. 그 제가 좀 한번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수면 마취예요? 아니요. 수면 마취까지는 아니에요. 네. 다른 걸 벗었다. 제가 이거는 제 머리, 여기는 머리 밀기. 아니 다시 여기 처음부터 보여드릴까요? 내 일부러 이거 하려고 민 거 아닌가? 숨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발을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트렌드하게끔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잦은 탈모를 된 거죠. 잦은 가발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서 이렇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줘야지 아 나도 이렇게 맞아요.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고객님들 오히려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막 그 본인도 벗어봐요. 본인도요 진짜? 모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난 아예 몰랐는데. 아예 몰랐어요. 그럼 저희가 근데 본인들은 그 탈모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발은 이렇게 멋있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탈모도 이제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탈모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어른들도 이게 3살짜리 꼬마한테 배울 게 있다고 몸소 보여주니까.
이게 와닿네. 그럼 뒤에 분들도 다 아, 저희는 아시죠? 여기는 아직 직원 나중에 이제 저 뭐 진짜 직급이 이제 올라가면 검증이 되면은 네, 이제 저희처럼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야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뭐 좀 한번 해봐야겠네. 오, 좋죠. 그러면 상렬이 가발은 뭐 어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발은 다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네. 원장님 머리 스타일 똑같이 해주세요라는 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가발을 그냥 그 위에 한 번만 얹혀만 보기만 할 거예요. 오케이. 네. 나도 이 머리 마음에 들어. 네, 뒤로 한 번만 고개 딱 네, 젖혀주시고. 잡아요? 아니 제가 할게요. 어.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은데? 뭐야? 젊어진다. 제가 데프콘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젊어진다. 야, 이거 젊어지네. 요거는 이렇게 거기까지 하신 게 아니라 딱 살짝 이렇게 내리는 게 살짝 눈을 찌를 듯 말 듯.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야, 내가 나 너보다. 지금 상태에선 당연히 낫죠. 아니, 너 쓴 거보다 나, 형이. 훨씬 나아요. 살짝 한 번만 해줘. 홍콩의 영화가 너가 리무브로 천천히 해주시고. 우와. 일단 요거, 원기죠? 야, 이게 뭐야. 리무브로 좀 비슷한 스타일. 조금 짧은. 오? 뭐야 손짓 아니, 뭉뭉이면서. 그렇지. 이게 낫다. 아니, 가만 있어봐. 아까보다 이게 나아. 아니, 이것도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가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 내 머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 있어봐. 난 이게 더 잘 어울려. 내리는 것보다 네. 이마가 좀 이쁜 편이니까 이게 낫지. 이마를 다 이렇게 까는 게 낫잖아. 아깝게 약간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냥 이게 귀염귀염하면서 깔끔하다. 맞아요. 오, 너무 잘 어울려요. 신기하네. 계약합시다. 오케이. 다음 거. 이야. 네. 이제 저희 두 번째 동해 원장 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제가발 한번. 야, 요게 어울리나? 야 이거는 완전 느낌이 확 다르시네. 와. 와, 이거 봐봐. 와. 진짜 어려 보이는데? 와, 유니버시티야.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다녀요. 이마가 이렇게 가려지면 조금 더 영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확실히 이게 덮어주니까. 조금 더 그 영한 느낌이 생겨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 여기 딱 눌러주니까. 해봐, 여기. 다음 거 뭐 있어요? 마지막 얘는 이제 그 방탄소년단 V 머리라고. 뭐요? 한번 해보는 거지. 야, 쟤 잘생겼더라. TV 보면서. 방탄소년단. 네 맞아요. 네. 귀 히피펌. 네. 비상물. 오, 벌써부터 느낌이 오는데요. 야, 오. 아니, 나 이거 할래. 이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나 이거 할래. 오. 그럼. 우와. 나 이거야. 나 우습게 봤어? 왜 안 어울릴 거라고 왔어? 그러니까요. 왜 우리 형님 걱정? 와,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엄청 잘 어울려요 진짜. 난 솔직히 선생님들 그 다수결에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울린다. 하나, 둘, 셋. 두 번째가 어울린다.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어울린다.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어울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복 네. 체크. 오야. 우리 연예인이 아니야. 지상렬의 대리운전 1588의 천사. 이러면 다른 사람인 줄 알겠는데? 광고 드리네. 와, 진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건강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저 머리 밀면서 지금 이쁜 스타일 한 것처럼 이 가발로도 충분히 요즘 스타일 만들어줄 수 있으니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좋은 상담 한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아. 상렬이도 직접 와보니까 온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릴 게 아니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셔라. 네, 맞아요.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굿하면 데이 한번 합시다. 굿 데이! 아이, 고맙습니다. 야, 오늘 옛날 동네로 많이 오네. 이런 데가 근데 좋아. 원래 이런 데가 살기 좋아. 특별한 사연도 신청주신 손님들에서 아하. 모셔봤어요. 뭐 누구셔? 한번 만나보시죠. 그때 우리가 그 베이비랑 한번 장난감 사러 갔잖아. 네, 유진이랑 우정 잘 싸우셨잖아요. 아이, 좋았지. 생각나. 베이비들 만났을 때는 헤어질 때가 아쉬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에서 인사 나누죠. 네. 예. 감사합니다. 와, 진짜 겨울비인데. 정서영.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그러니까요. 와. 여기 동네도 좋죠. 네, 여기 연희동이죠. 네. 여기가 제가 대학교를 요 근처에서 아, 그래요? 나와가지고 오. 네, 대학교를 홍대 출신입니다. 오, 지금 하시는 일이? 저 미술 작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수민입니다. 수민 씨. 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아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네. 아, 95년생 30살. 30살. 네, 그러면 내가 큰오라버니. 26세가 많으니까 큰 오라버니 좋다. 큰오라버니 좋죠. 오라버니 하면은 조금 기니까 아, 네. 큰 큰 오빠 오빠. 괜찮네. 우리 아까 그 민준 PD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고향 출신이 좀 특별해요. 고향 출신이? 네, 저는 북한이 고향이에요. 오. 네, 북한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났어요. 북도가 있고 남도도 있고. 네네. 그쵸? 북도가 제일 이제 최전방 그 중국이랑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수민 씨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네네.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 나이로 17살에 네.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하셨을 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을 텐데. 우여곡절 너무 많았죠. 야, 이건 뭐 여쭤보기도. 그러죠? 아, 여쭤보셔도 돼요. 마음껏.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이제 몇 분 봐가지고. 진짜요? 살짝 부은 탈북할 때 뭐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맞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보통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브로커한테 돈을 지불하고 탈북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무작정 몽골이나 태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야, 아니 근데 그 무작정 넘어간다는 게 뭐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우리나라 분들은 이해는 못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정말 막바지 길에 올라서잖아요. 그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이라는 게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 친척도 없어도 그냥 북한을 탈출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이 브로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이제 그 브로커를 따라서 탈북한 경우에요. 뭐 브로커를 따라서 탈북을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죠. 브로커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브로커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 중국 쪽으로 넘겨주는 브로커, 중국에서 저희를 받는 브로커, 중국이 땅이 크니까 태국까지 그 여정을 안내해주는 브로커. 아, 그럼 거기에서 또 네. 태국까지?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저희도 두만강을 제가 몸으로 건넜거든요. 물을 건너서 중국 쪽에 갔는데 북한 측의 브로커랑 손을 잡고 물을 건너면서 그 물살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엄청 위험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친구는 아빠랑 탈북하다가 아빠가 물에서 이제 휩쓸려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강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위에 뭐에 한번 휩쓸리면 그냥 네. 둥둥 떠서 그냥 쭉 내려간다니까. 맞아요. 왜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잔잔한데 그래. 들어가면은 막 돌고. 제가 들어갔던 데는 밑에가 다 모래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얇은 모래가 아니라 깊은 모래니까 박히는구나. 분명히 들어갈 때는 이 정도였는데 들어갔는데 키가 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개발이 시험 같은 걸 해서 겨우 이제 넘어왔는데 문제는 중국 측의 브로커가 이제 길이 어긋난 거예요.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못 만났다고 못 그 브로커를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북한 브로커는 거기까지만 건네주고 끝?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저를 어. 인계 인수하고 저를 그대로 두고 만약에 북한 브로커가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제가 잡히면 모든 것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 그쪽 네. 브로커랑도 뭐 네, 다 연결해서. 일이 다 꼬이나 보구나. 네네. 그래서 밤새 중국 쪽의 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북한 군인들이 50m 한 번씩 총구를 겨누고 이제 보초를 서고 중국 측에는 중국 변방대라고 해서 중국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CCTV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히는 거는 시간상 문제인 거예요. 이제 대낮이 되면은 상황이 위급하니까 일단은 아무 집이나 숨어서 들어가서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화기도 누구한테 빌리냐고. 원래는 이런 그 브로커 하시는 분들은 다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온 중국 그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하는데 아 그럼 거기서 사용은 네네, 할 수 있다.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 북한 2011년도가 김정일이가 죽기 전해거든요. 경계가 삼엄해가지고 이 브로커가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핸드폰을 못 들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집 아무 집이나 이제 두드려 가지고 빨리 연락을 취해서 저를 인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도 못 살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게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 사람을 잡으면 신고해라. 중국 측에. 신고하면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을 준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현상금처럼. 네네 현상금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5천 위안이면 얼마예요? 북한 돈으로 500만, 1000만 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가 이제 만약에 북한 탈북자를 숨겨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다행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는 막 떠는 거예요. 너네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 못 받아준다. 할아버지가 겨우 이제 지금 딱 옷차림 보니까 온몸은 젖은 상태고 몸이 젖은 상태니까 점점 이게 몸 온도가 차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네. 기운이 입술도 떨어지지. 파랗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가 받아줘서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막 야. 밥 달라고 하고 밥 먹고 이 사람은 막 밤새 못 잤으니까 막 쿨쿨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한숨 돌렸구나 이렇게 한숨 됐나 돌려고요. 보다. 근데 이게 또 맨날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전화기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중국 측 브로커가 왔어요. 연결이 됐다고? 겨우 됐어. 한 3시간 만에. 오전 10시 돼서야 브로커를 겨우 만난 거죠. 10시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낮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이 지금 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브로커 집에 그 낮 시간 동안 있다가 그게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주변에 만약에 저 집에 뭐 이상한 낌새가 있다. 저기 뭐 고발. 신고한다. 고발 신고. 저 집에 북한 사람 있는 것 같아. 탈북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래 못 있어요. 거기서 빨리 이제 다시 중국 브로커가 또 다른 브로커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 또? 그러니까 계속 그 여정이 엄청 기니까 이제 태국까지 일단은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태국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서 보호를 좀 해주거든요. 그 연길에서부터 심양, 태국, 북경까지 이제 가는 노정이 한 3, 4일 걸렸어요. 그게 엄청 위험한 여정이었던 게 중국 경찰들이 매 초소마다 이제 탈북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쪽 경로로 해서 탈북을 해서 태국으로 네네네네. 가는 걸 알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노선이 엄청 다양해요. 이 브로커들이 계속해서 루트를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을 계속 옮겨 타요. 영화에서처럼 거기서 냄새 맡았나 봐? 네, 그럼 계속 이제 그래서 뭐 10명에서 뭐 버스를 탔다가 이쪽에 옮겼다 저쪽에 옮겼다 이렇게 그리고 밤에 막 엄청 속도 빨리 달리고 그 브로커들도 자기네도 목숨 걸고 하는 거겠네? 그렇죠. 그럼 돈을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이 가져가나요? 기억이 거의 잘 안 나긴 하는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성공을 했을 때 만약에 성공을 못하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성공 한다라는 건 보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잡히면은 그 사람들 탓이 아니고 이제 아다리 뭐 운이 안 좋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돈을 무조건 지불해야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도 모르는 거니까 네네. 잡히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인 거죠. 그리고
그 차를 옮겨 다닐 때 경찰들이 계속 검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 시켜요.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잡히고 북송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려줬던 중국어가 뭐 뿌지도 팀부동, 그게 이제 중국말로 모른다, 뭐 모른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화장실도 겨우 가고, 아무튼 저기 구석에, 버스 구석에 앉아서 자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검문 다 통과를 했는데, 대한민국으로는 어떻게 오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태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국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한국 대사관으로 임계 인수해 주세요. 뭐 이런 절차를 밟아주세요 하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혹시? 감옥에 들어가요. 아, 거기에서? 네. 태국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밖에서 나돌아다니면 이제 또 잡혀서 복송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옥이 더 안전하다. 안전하니까. 네. 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저희도 똑같은 제수복 입고 번호 같은 거 있고, 진짜 그냥 감옥 죄수처럼 그런 데서 한 달인가 보름 이상 정도 이제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에서 우리를 조사를 해요. 조선족이 국적을 받으려고 위장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탈북민들인지, 아니면 간첩인지,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사를 하는 게 한 달, 2달인가? 내가 7월 말에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 9월 9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긴장감이 좀 덜할 수 있는데, 가끔은 꿈도 많이 꿔요. 그 긴장한 꿈. 그렇지. 네. 꿈에 나오지. 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여정을 했을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저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미술 작가. 아. 미술 작가입니다. 북에서 뭐 그림을 전공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 나이여서 저는 북한에서도 미술 국립 아카데미를 다녔어요. 근데 또 이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저희 아빠가 미술가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프로파간다, 북한의 정치 독재 체제를 선전하는 미술화가죠. 뭐 북한의 미술 작가는 다 그런 거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네. 거기에서 그 그림을 그릴 정도면 유명하신 분이겠네? 그렇지는 않고,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으로 뭐 작가가 유명해져서 뭐 유명한 아티스트 이런 개념은 좀 없고,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빠도 직장에 소속된 미술 작가였는데, 북한은 직장에 보면은 그 정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김부자의 그런 사적지 같은 게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유화 같은 걸로 벽화 크게 하고, 이게 컴퓨터로 잘 안 돼 있으니까 비 오면 그런 물감들이 지워지잖아요. 그럼 또 하고 맨날 하는 작업이 그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그 뭐 김부자 찬양하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 말하려고 하니까 어색한데, 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편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촌스럽고 웃기는데, 그게 저는 항상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오히려 와 이거 멋있네 그냥 따라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고. 근데 그 네. 홍대 미대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오자마자 찾은 게 미술 학원을 찾았어요. 좀 소질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화가가 되셔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어디에서? 런던이랑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엄청 유명한 네. 화가시네. 뭐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 와. 네. 안수민 이제 화가님 뵈면서 상렬이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잠깐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네. 안수민 화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지대리의 후배 기사가 드디어 탄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늘 약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네요. 근데 이런 게 좋아. 오늘 지금 영하 11도입니다. 예. 독도, 울릉도, 땅끝마을, 해남까지 전국구로 활동하실 건데 각오가 돼 있으신지. 그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교수님이 아주 그냥 스페셜하네. 노래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뭐긴 뭐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